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항목은요. 검열이냐 차단이냐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방송통신심의회가 유해 사이트 차단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이제 적용을 했는데요. 예. 이게 사실상 검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 막 이 글이 올라가기도 하고 논란이 커졌거든요. 예.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기술을 적용했는데 새롭다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사이트에 접속할 때 앞에다가 이제 HTTP 이렇게 좀 이 글자를 붙이지 않습니까? HTTP하고 슬래시 뭐 이렇게 나가죠. 그렇죠. 이걸 이제 통신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어. 이게 이제 어렵지만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이용하는 도로이다 이렇게 이용을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비유를 하면 지금까지는 이 도로로 달려가는 차량 중에 유해 사이트를 목표로 한 그런 차량들을 잡아내서 차단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HTTPS의 경우에는 보안이 더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량이 어디로 가려는지가 가려져 있어서 HTTP로 접속을 하지 않고 HTTPS라고 이 글자를 바꾸기만 하면 차단된 사이트를 접속이 가능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예. 그게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음란 사이트 같은 데가 HTTPS로 했다 이런 거죠? HTTPS를 입력하면 차단된 사이트도 갈 수가 있게 돼 뚫을 있었다. 수 있었다. 그렇죠. 근데 이제는 HTTPS를 해도 안 된다. 그렇죠. 이제는 HTTPS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비유하자면 도로에 있는 도로 표지판의 경우에는 암호화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아예 그 길을 막아버리는 방법으로 차단을 시켜버리는 그런 기술을 새로 적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단이 훨씬 강력해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HTTPS의 목적은 결국 보안을 더 강화해서 이용자가 어느 사이트에 접속하려는지를 가리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인데 정부가 이 HTTPS 프로토콜의 목표를 이제 그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어느 사이트에 접속하려는지를 결과적으로 감청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다. 이게 이제 시민단체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권력에 의해서 악용이 되면 정부의 비판적인 사람들을 색출한다든지 이런 데까지 좀 악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시민단체 주장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악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게 극단적인 논리를 들면은 뭐 그렇게까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뭐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닌데요. 지금 뭐 방송통신이라든지 이런 데 입장을 보면은 뭐 그런 건 어불성설이고 이렇게 좀 이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는 목적으로만 이 기술을 쓰고 있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이렇게 신기술로 차단한다 그러면 또 뚫는 방법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제 일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 표지판이 암호화가 안 돼 있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도로 표지판도 암호화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더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지금의 이제 방송통신심의의 이제 차단 기술도 사실은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실효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또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오늘 방송통신위원회가 입장 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뭐 통신 감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걸 분명히 했고요. 차단 대상이 되는 것들은 명백한 불법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제기하는 뭐 표현의 자유를 뭐 침해했다.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히려 불법 정보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지금 표현의 자유 뒤에 숨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철저히 걸러내야 된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최근에 뭐 리벤지 포르노니 뭐니 이런 불법 촬영물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방통위도 일종의 초강수를 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단지 음란물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체적 피해자가 존재하는 이 불법 촬영물이 무분별하고 광범위하게 지금 유포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수준에서 이 논란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뭐 검열 이런 논란에 더해서 불법 촬영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수단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도 급선무고 그걸 해야 사실 이 논란을 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그 수단을 갖춘다는 게 참 사실 솔직히 어려운 일이긴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차단해버리는 이런 방법을 좀 극약 처방을 동원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시사뵙기 두 번째 항목은요. 검찰도 가담한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그 유우성 씨가 오늘 검찰을 고소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유우성 씨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당시에 증거 조작에 가담한 검사들을 국가보안법상의 무고와 날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유우성 씨의 동생인 유가려 씨를 불법으로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국정원 수사관과 허위 진술로 조작에 가담한 탈북자 등도 함께 고소했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이게 벌써 몇 년 지난 일이라 그 유우성 씨는 저희 프로에 와서 인터뷰도 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그 사건 뭐였는지 우선 다시 정리해 주세요. 유우성 씨는 2004년도에 이제 탈북을 했는데요. 이후에 2011년에 서울시 공무원으로 이제 채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국내 탈북자 20여 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 이런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었는데요. 그때 당시 언론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이런 이름을 붙여서 이 사건들을 쭉 보도를 했었죠. 그랬죠.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유우성 씨의 이제 출입경 기록 이런 것들이 조작된 사실들이 드러났고 네. 또 유우성 씨는 간첩이다라는 증언을 한 이 동생 유가려 씨의 자백도 허위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맞아요. 결국 2015년 10월에 유우성 씨가 간첩이라는 혐의는 대법원에서 무죄로 이제 판명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검찰 과거사위에서 조사 대상으로 삼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이번에 고소가 이루어진 거죠. 이 지난 8일날 검찰 과거사위가 이것들을 이제 밝혔는데요. 이 사건이 다수 탈북자들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사건인데 이 탈북자들에 대한 국정원의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검사가 이것을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진술이 대부분 추측에 기반한 것이었고 탈북자들 사이의 진술 내용들이 객관적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도 이것을 검증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네. 또 당시 법무부는 이 사건을 최초 제보한 탈북자 단체의 대표하고 이 재판에서 유우성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탈북자들에게 상금을 지급을 해서 사실상의 회유를 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도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무슨 상금을 줬어요? 이게 보안 유공자 상금이라는 게 있는 건데요. 국가보안법을 어긴 사람을 수사기관에 알린 제보자나 이걸 수사한 사람들에게 이제 선정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이런 상금이 있다는 거죠. 예. 이 상금을 받은 사람 중에는 당시에 유가려 씨를 조사한 국정원 수사관도 포함이 됐는데 이 사람은 좌익교수라는 이름으로 2012년 대선 당시에 인터넷에 야당 유력 정치인들과 특정 지역 주민들을 비하하면서 패륜적인 글을 써서 또 문제가 된 바도 있습니다. 네. 그 밖에 뭐 증거가 은폐 축소됐다 이런 지적도 있었잖아요. 이 유우성 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이 뭐 송치 기록에서 누락이 된다든지 또 유우성 씨에게 유리한 참고인의 진술이 법정 증언을 통해서 이제 공개되는 그런 일들이 쭉 있었는데요. 예. 이것은 결국 국정원이 증거를 은폐하려는 행위였고 당시 수사검사가 이것을 묵인했거나 바로잡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또 이제 국정원 조사관들로부터 앞서 말씀드렸듯이 폭행, 협박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유가려 씨의 진술도 진정성이 인정이 되고 가혹행위 자체도 실제로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게 검찰 과거사위의 판단입니다. 네. 그래서 검찰총장이 사과해야 한다. 이게 과거사위의 판단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때 간첩 조작은 국정원만 한 게 아니라 검찰도 같이 했다. 사실상 그렇게 봐야 그런 된다는 의미에서 고소가 이루어진 거고 수사해달라. 그렇습니다. 네. 검찰 수사 한번 지켜봅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민아 기자였어요.